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오늘은 일요 책방에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쿨트랙스. 쿨트랙스라는 이름의 코너인데요. 모 대형 서점에 핫트랙스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좀 비틀어 봤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굿즈샵처럼 좀 되어버린 느낌이긴 한데 예전에는 꽤 괜찮은 음반 판매점이었거든요. 아무튼 일요 책방에서도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지 리스너에 불과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실 분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린님. 네. 알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알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편곡가이자 음반 프로듀싱 등을 하는 알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알린은 여기 출연하려고 급히 만든 예명이라서. 왜 알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명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을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 최애 영화가 토이스토리거든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외계인들 그 눈 세 개 달린 그 연두 색깔 인형들 걔네 나와요. 네. 걔네 이름이 알린이에요. 알린. 예. 네, 여러 가지 그렇군요. 철학적인 또 저만의 그 알린을 선택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알린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들었나 보죠. 철학적인 이유.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똑같이 생기고 네. 안 보셨잖아요. 근데 아예 알아요 대충. 걔네가 갈고리 신을 섬기거든요. 섬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그 인형 뽑기 안에 이제 걔네들이 네. 이제 들어있고 갈고리 신을 통해서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다 갈고리 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가. 인형 뽑기. 네. 갈고리 신이 이제 자기를 어. 선택해줘야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선택당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나온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화에. 얘네가 이제 대사가 거의 없어요. 대사가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목소리 와 막 그냥 이런 소리만 내고 이제 미니언즈 하는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대사가 없음에도 굉장히 유니크한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걔네가 갈고리 신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이제 거대한 토이스토리 3에서 거대한 갈고리를 자기네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결국에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거든요. 네.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아무튼 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린. 네. 알겠습니다. 철학적이네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거 한번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코너명은 아마 이제 어제 처음 아셨을 텐데 어제 알았어요.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이제 쿨트랙스라는 코너 이름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 핫트랙스에서 CD를 꽤나 산 사람으로서 네네. 저 엄청 샀거든요. 그래서 쿨트랙스 뭐 되게 좋았어요. 느낌 좋았고 그리고 일단 이런 코너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책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왜 웃어요? 사람으로서 네. 일요 책방에서 코너를 하나 꿰차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 촬영은 저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인데 네.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막 있거든요. 지금 옆에. 아이폰 6. 근데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오늘 사실 오는 길에 이제 네. 대중교통으로 와가지고 네. 칼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오늘 눈이 왔어요 또. 네. 눈이 맞으면서 와가지고 지금 네. 외모 컨디션이 평소보다 화면에 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음악적인 코너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음악가로서 되게 반가웠고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음악은 넘쳐나는데 오히려 그 차트 외의 정보를 얻기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얻기는 어렵고 한 아티스트를 뭔가 곱씹어서 계속해서 듣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회전율이 너무 빠르거든요, 음악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달게 들었던 음악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즐겁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맹점이 있는데 저희가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까 또 라떼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 때는 또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학교와 집이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그 전철을 타는 시간이 CD 플레이어와 이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죠. 예. 망하는 거지 그냥 그날 가는 날 미쳐버리는 거예요. 소위 혼이 나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뭐랄까
에어팟 안 챙긴 그런 것도 그치, 거의 그치. 비슷한 예, 수준의 예, 예, 그게 예. 오는데 그때는 정말 그 앨범 하나하나 딱 그러니까 듣고 예, 바꿔가면서 듣고 그 그쵸. 전철에서 그걸 바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CD 그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를 들고 다녔었죠. 같이. 이렇게 펄럭펄럭 예, 하면서 예,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20개씩 들어가는 맞아, 거. 맞아. 예. 그런 거. 그래서 수록곡까지 다 진짜 알차게 듣고 음. 네, 그런 시대였는데. 왜냐면은 크레딧을 보는 재미가 또 그렇죠. 상당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네, 그런 음악을 듣는 재미를 좀 1호 책방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어서 네네. 네, 이번 이런 코너를 좀 마련해 봤고. 네. 자, 오늘 첫 번째 뮤지션 저희가 네. 이제 각 회차마다 뮤지션을 한 팀 혹은 한 명씩 이제 다룰 건데 대망의 첫 번째 뮤지션 누구를 오늘 골라 주셨습니까? 네, 1999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활동했던 밴드 롤러코스터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 알린님과 제가 첫 번째 누구 하냐 네네네. 그래서 막 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고. 아, 그래요? 네네. 그 롤러코스터를 고르신 이유.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때랑 20대 초반까지 네. 진짜 아주 좋아했고 아주 많이 들었던 음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사실 기여한 바가 커요, 이 팀이. 뭐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뭐 이렇게 뭔가 조회수로 올리고 막 하려면은 뉴진스 같은 거 해야지. 뉴진스 해야죠. 뉴진스. 네, 해야 되는데. 아이브하고.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조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롤러코스터는 진짜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는 너무 좋아했던 팀이라서 네. 골랐습니다. 저도 롤러코스터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어요. 레트로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저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냥 항상 들어도 동시대 음악.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이 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3명의 멤버. 근데 이 세 분이 진짜 하나같이 다 난 사람들이죠. 네, 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프로듀싱을 하시는, 그러니까 팀 전체 프로듀서인 진우 네. 씨가 있고, 진우 씨가 있고, 그분이 이제 음악의 전체적인 리듬을 좀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도 치시고, 그다음에 뭐 믹스 같은 것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음악을 다 프로듀싱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노래하시는 보컬 조원선 씨가 계시고, 조원선님. 네, 건반도 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반도 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 지금은 사실상 제일 유명해지신 이상순 씨가 계십니다. 이효리의 남편으로 이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만 아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에요. 뮤지션이죠. 네. 이 세 명이 이제 그 의기투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팀이고,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진우님은 그 이승환 밴드에서 이미 활동을 했었고, 뭐 그 전에도 여러 그런 경력들이 쭉 있었고, 사실 원래 진우 씨가 기타였는데. 맞아요. 기타 잘 치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상순 기타를 보고 우리 팀의 기타는 이상순이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베이스로 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좀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천재 셋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원래는 그래서 진우님하고 조은선님이 같이 팀을 이제 2명이 이제 결성돼 있었고, 이상수님이 뒤늦게 좀 합류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네, 하여튼 뭐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 이걸 또 다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5개 앨범을 냈고, 정규 앨범이 있고,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싱글이 하나 있고, 뭐 라이브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 5개 앨범이 정말 하나같이 맞아요. 굉장한 앨범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지금이야 알린님도 이제 작업하실 때 집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그렇죠. 자꾸 저를 알린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어색함을 무릅쓰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하고 계시죠? 홈 레코딩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편의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1인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고, 음악을 사실은 예전에는 악기나 이런 리얼 사운드들을 대체로 어떤
이렇게 전문적인 스튜디오에 가서 다 녹음을 하고 네. 이렇게 후반 작업을 또 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면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되게 간소화가 잘 됐어요. 간소화가 잘 돼서 장비 같은 것들도 그 개인적으로 홈 레코딩에 맞춰서 이렇게 되게 포터블하게 나온 장비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그냥 디지털 장비들 그냥 이렇게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장비들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 레코딩이 홈 레코딩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집이나 이제 혹은 그냥 개인 작업실에서 이제 녹음을 할 때 어떤 이제 소음 같은 것들만 좀 잘 안 들어가게 신경만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음향적인 부분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사실은 다 가능하거든요. 요즘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제 홈 레코딩이 너무 보편화되고 편해졌지만 그때 당시에 홈 레코딩을 거의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사람 엄청 막 회자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과 그때 홈 레코딩을 시도하는 건 좀 이게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장비가 너무 잘 나오거든요. 네, 너무 잘 나오고 그거는 조금만 배우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막 홈 레코딩을 시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홈 레코딩을 시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뭔 소린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음악을 배우기 전이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막 그 어쨌든 홈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전기선 노이즈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음이 잘 되는 마이크를 쓰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크 되게 좋은 마이크인데 400만 원짜리. 네. 좀 하늘 때문에 500만 원 정도 할 수. 네. 근데 수음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전기 노이즈, 심지어 이제 냉장고 만약에 저쪽 이제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 소음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약간 공지능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노이즈들이 이제 다 낀단 말이죠 소리가.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음반 전체의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선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비들로 그것이 가능하게 했을 거면은 되게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란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막 이런 틈을 다 이불로 막아가지고 막 맞아요. 그렇게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비로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들어보고 싶을 만큼 약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2000년대 초반 99년이니까 윈도우 98 이런 거 나올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이야 저희가 막 맥 쓰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데 윈도우 98 가능은 할 텐데 아무튼 되게 굉장히 좀 근데 어쨌든 품질이 음악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낮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들어도 뭐 전혀 뭐 그 약간 뭔가 그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예를 들면 공간에 대한 공간이 이제 우리가 음악을 녹음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공간에 소리가 들어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드럼을 녹음한다든지 노래 녹음할 때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공간의 크기. 근데 이제 그런가 보네요. 홈 레코딩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이나 작은 공간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리가 되게 드라이하죠. 공간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 음악 들어보면 드라이해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옆에서 부르고 있고 옆에서 연주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원래 되게 막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되게 그 기름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리버브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했던 장르가 그 사운드랑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 조원선님 지하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에 작업실이 있었대요. 그러면 지하면은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음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구나. 지하면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막 아까 냉장고 소음 이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냉장고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확 돌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멈췄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윙 딱 그게 딱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또 딴 거는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뽑아도 되는데 냉장고는 또 뽑을 수 없잖아요. 노래를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그렇죠. 그렇군요. 홈 레코딩.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앨범의 어떤 사운드나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 됐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처음 딱 만나서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중3 때 1999년 중3 때 이제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중3이었어요. 네. 중3 때 이제 제가 그 모 지역으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중3 때. 근데 그 지역에
레코드샵이 그때만 해도 한 동네 레코드샵이 두 군데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그때까지는 성행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로 이제 아이돌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그 아이돌들 H.O.T나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 딱 중3 그 무렵부터 제가 이제 취향껏 음악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팝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동네 그때 당시만 해도 동네에도 서점이 좀 꽤 있었는데 서점에 가면은 그 팝 잡지가 있었어요. GMV라는 잡지도 있고 GMV 아시죠? 네.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제 매번 살 수는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고서 좀 들어보고 싶은 좀 뮤지션들 좀 궁금한 뮤지션 있으면 이렇게 막 적어오고 막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동네에 있던 이제 레코드샵에 이제 한번 학교가 끝나고 갔는데 그 레코드샵에서 들렸던 곡이 이제 롤러코스터 1집에 있는 네게로와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음악과 뭔가 리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되게 보컬 톤도 그렇고 되게 청량감이 이렇게 확 저한테 너무 이렇게 딱 와닿으면서 이거 무슨 팀이야? 이 앨범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뭐 용돈이 중3이니까 뭐 적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의 용돈을 항상 테이프 사는데 이렇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고 막 계속 듣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듣고 한 거예요, 진짜? 네, 바로 그 곡을 딱 듣고 바로 샀어요. 그냥 거기서. 근데 그 레코드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했고 문을 닫았고 아무튼 다 예. 됐습니다. 갑자기 급 끝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MBTI는 ENFP인데 어떻게 되세요? 궁금했어요. 몰라요? 네, 모르지. 왜 몰라요? 난 ENFP 알았는데. 나는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ISTP요. ISTP. 예. P만 갖고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완전 반대.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예, 어쨌든 제가 ENFP이지만 조금 마이너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션 특유의 그 좀 쓸쓸함이 좀 나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야죠 또. 없으면 안 돼. 뮤지션 없으면 안 되고. 맞아. 근데 그 보컬 조원선 씨 톤이 쓸쓸함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톤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조원선 씨가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코딩을 했을 때 본인의 톤이 이제 그걸 잘 끌어올리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톤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뒤로 완전 꽂혀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내내 들었고 이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제 예체능 계열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음악 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하던 애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게 약간 디폴트였어요. 그냥 쟤는 그냥 음악 전공 하는 애니까 그냥 이어폰 꽂고 있는 게 늘 그냥 기본적인 그렇게 이해되던 애였기 때문에 그때 항상 이제 롤러코스터를 거의 이제 꽂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이 세 명이 어떤 또 인터뷰에 보니까 세 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그 당시였겠죠. 가장 영향 많이 받은 그 뮤지션 딱 이야기하는 뭐 예상하세요? 모르겠어요. 자미로카이. 그치. 그렇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국도 자미로카이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바닥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그렇죠. 거의 최초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맞아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시드 재즈라고 이렇게 좀 분류하는 편인데 뭐 그 팀 뭐 인코그니토라는 팀도 있고 뭐 브랜뉴 에비스 이런 팀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장르를 개척을 한 거의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또 1집, 2집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한데 3집 이후로는 좀 달라요. 달라져.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저런 음악들이 계속 좀 약간 틈입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사실 뭔가 이렇게 어떤 구분해 짓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인디 그냥 뭐 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애시드 재즈 혹은 애시드 팝 뒤에 가서는 이제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도 되게 많이 나서 3집부터는 그런 사운드 되게 많이 나오고 4집에 가서는 또 어쿠스틱 기타를 주로 쓰거든요. 거기서 근데 라틴 리듬을 맞아요. 라틴 리듬이랑 또 일렉트로니카도 같이 쓰고. 미친 라틴 리듬. 네, 계속 쓰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안 좋아하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 앨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다른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1집이 너무 이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2집을 내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뢰들 다 이제 1집이 너무 좋을 보통 영화들도 2가 1을 뛰어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럼요. 뭐 뮤지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복제를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웬걸 뭐 이 집은 훨씬 막 더 되게 좋게 나오고 이 집이 그리고 그 100대 명반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46인가 그래요. 네. 응. 명반 딱지 그 멜론 들어가면은 명반 딱지 붙어 있죠. 네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롤러코스터 뭐 제가 하는 게 뽑는 게 아니고 사실 알리님이 뽑을 거고요. 예. 롤러코스터 최고의 음반 그 5개의 음반 중에 최고의 음반 그리고 베스트 5 노래를 좀 꼽아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했거든요. 뽑기 힘들었어요. 진짜. 뭐부터 하실래요? 베스트부터 하실래요? 음반 먼저. 최고의 음반 5개 음반 중에. 네, 5개 음반하고 이제 싱글 앨범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요거 소개를 좀 해드리면 1집은 뭐였지? 1집 그냥 제목 타이틀도 롤러코스터예요. 4개로와가 타이틀이었지만 사실 습관이 대박이 나서 그 노래가 진짜 인기가 습관이 진짜 마성의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딱 들으면 되게 처음에 대중적이에요. 그 띵띵띵띵 듣는 순간 사람을 뭔가 좀 그치. 뭔가 묘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딱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약간 분위기예요. 약간 그러니까 딱 미디움 템포 정도 딱 되고 네. 가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자기 바이바이. 사랑했던 게 자기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한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울리기도 하고 막 아무튼 네. 그러니까 1집 그게 이제 1999년에 나왔고요. 2000년에 2집 일상다반사.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한국 100대 명반 중에 네네 명반 딱 46위였던 네. 힘을 내어 미스터 김 이거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집 앱솔루트 2002년에 나왔고 네. 저는 이제 당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구나. 아무튼 그래서 라스트 씬이 사실 대박이 났다고. 그 노래 그 노래가 사실 대박이 났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많이. 네. 4집은 2004년에 나온 선식 타이틀곡 무지개. 그리고 좋은 노래 진짜. 네. 그리고 5집 이제 이게 사실상 마지막 정규 앨범이죠. 2006년에 그렇죠. 나왔던 트라이앵글 숨길 수 없어요. 네, 이 노래가 이렇게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뭐 디지털 싱글 유행가가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5개 정규 앨범 중에 어떤 앨범? 사실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1집을 뽑고 싶은 마음도 이제 좀 컸는데 네. 어쨌든 음악적인 완성도와 그런 짜임새와 그리고 조은선 씨 보컬에 더 맞는 곡들이 많은 앨범은 확실히 2집인 것 같아요. 2집. 네, 2집은 사운드도 되게 1집보다 더 좋아지고 전곡이 진짜 버릴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곡을 다 좋아해요. 저는 2집에 있는. 왜 이렇게 물 좀 드세요? 원래 좀 제가 이게 목을 잘 못 쓰는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그치. 좀 한 10분만 이거 털면 말을 하면 계속 목이 여기 있게 돼요. 발성학원 좀 다니셔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짜임새도 되게 좋고 편곡도 다 좋고 그냥 만든 트랙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동감이 됩니다. 이 집은 진짜 명반입니다. 진짜로. 저도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길에서 가끔 계속 들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너무 들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3, 4, 5 4집, 5집 가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5집까지도 저는 롤러코스터의 그럼에도 그 색깔이 그럼요. 그게 참 신기해요. 장르가 달라졌는데. 맞아요. 그거를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되게 어색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시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인터뷰해 보니까 이 3명이 그렇게 자기가 싸우진 않았대요. 그럴 성격들이 아닌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상준 씨도 보면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3명이 좀 약간 여유 있고 그런 스타일인데 또 역할 구분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멜로디는 또 조은선 썼다고 하니까 그 3명의 천재들이 그 크게 모나지 않은 3명의 천재들이 잘 모여서 천재가 모나지 않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뭐랄까 최대치가 거의 뽑힌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리님은 2집 일상 다반사를 최고의 앨범으로 꼽겠다. 네네네. 네, 근데 저도 사실 뭐 거의 동의됩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3집도 참 좋던데. 3집 좋아요. 그러니까요. 다 좋아요, 다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어떤 인생에서 더 영향을 미친 건 1집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팀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는 2집이 명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4개로와는 진짜 그 인트로 그 브라스에서 확 시작하는 그 리얼 브라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은 리얼이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왜냐면 미디로 약간 브라스를 구현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좀만 잘못하면 되게 구리잖아요. 그 이제 저쪽 이제 고속도로 음악처럼 되니까 잘못하면 뿅뿅뿅 이런 거. 네. 아 저도 그 딱 도입부부터 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거 들으면 가끔 되게 안 듣다가 들으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좋아요. 후렴에 빡 그 치고 들어갔다 따라따따따 하면 거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 때 이제 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제 밴드부가 굉장히 막 유행. 그러니까 밴드 음악이 사실 그때 뭐 제이락 되게 유행할 때잖아요. 막 그러니까 XF는 약간 조금 가고 다른 이제 팀들 막 올라오고 라르켄시엘 맞아. 제가 막 네. 엄청 미친 듯이 들었던 라르켄시엘 네. 있고 집에 막 제가 그때 일본에서 CD가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랬죠. 5만 원 주고 막 사고 그랬었어요. 오. 지금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막 이제 제이락도 되게 유행하고 어쨌든 그때만 해도 되게 센 사운드 락하면 무조건 세고 막 RATM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무튼 막 그런 팀들 막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막 그거 알아요. 네. 되게 죽이거든요. 그 팀도 이제 근데 어쨌든 밴드부 하면 다 그런 거 막 다 메탈리카하고 약간 그런 시절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이긴 했지만 어쨌든 건반을 주로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락 기반의 센 락 기반의 음악을 하기에는 저는 좀 이질감이 있죠. 건반은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런 음악에서 사실은. 그렇지. 네. 근데 기타가 다 하죠. 그렇죠. 기타가 다 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이런 음악 이제 롤러코스터 음악은 밴드 음악인데 되게 팬시하고 좀 청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세련되고 되게 세련되기도 하고 합도 되게 잘 맞고 음악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로운 어떤 지평을 좀 인디 씬에 좀 열어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인디라고도 많이 분류하는데 본인들은 자기네가 왜 우리가 인디지 막 옛날에는 락하면 다 인디였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이상수님이 원래 락을 하던 분인데 그분도 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찰떡같이 또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펑크 기타 같은 거 굉장히 잘 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베스트 5 뽑아보죠. 5위. 그렇게 뽑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까요? 그냥 5개? 네, 그냥 5개.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맞아요. 어려워가지고 네네. 막 이제 저 어제 좀 적어봤거든요. 10개, 20개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쳐냈는데. 우리 또 그런 게 괴롭거든요. 어떻게 그걸 빼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자 그럼 5개.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4개로 와요. 4개로 와. 네 개로. 이게내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각인된 곡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베스트 5로 해서 5, 4, 3, 2, 1을 뽑았어야 되면 이게 1이에요. 4개로 가고 있고. 뭐 주관적인 그런 것까지 좀 네네네. 포함한 거죠. 네네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이 집에서 이제 하나 뽑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곡이 다 명곡이라서 이 집에서 단 한 곡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은 러브 바이러스. 원래는 이제 힘을 내어 미스터 김 뽑으려고 했다가 그 중간에 해금 나오는 그 노래죠. 해금인가요? 해금이래요. 해금. 봤어요 제가 인터뷰. 해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찰떡인데. 어떻게 나는 그런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그렇지. 저는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곡이 이제 8분의 12박자인데 8분의 12박자요? 네, 8분의 12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그 한국 정서가 살짝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적으로. 거기에 아무튼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다 갑자기 해금이 딱 등장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8분의 12박자가 한국적인 리듬입니까? 약간 3박자 계열이 들어가니까 4분의 4박자인데 3박자 계열이니까 카운트는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 귀찮습니까? 아니 좀 너무 그 자기들끼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그냥 해금 넣자. 한번 넣어볼까? 막 이러다가 했는데 너무 찰떡이. 세 번째 곡은요? 라스트 씬 3집에서. 네네네. 이 노래. 이 노래도 명곡 맞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4집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4집. 앨범 하나에 한 곡씩 고르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예의상.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뭐 2집에서 더 여러 개 나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4집 되게 좋아해요. 저는 4집의 그 감성이 아무튼 되게 좋아가지고 어쿠스틱 기타로 주로 이렇게 치는. 4집에서도 사실 여러 곡이 있었는데 다 빼고 4집에서 해바라기라는 곡. 해바라기. 가장 뜨거운 날. 계속 부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좋죠. 리듬을 너무 잘 탔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건 삼바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라틴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라틴 계열 하면 좀 약간 지금도 사실 라틴 하면 약간 느끼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약간 좀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오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그쵸. 너무 세련되게 그냥 그러니까. 담아낸 거죠. 네, 저 좋아합니다. 저도 이 사집. 진짜 좋아요. 저. 네. 옛날에 그 막 싸이월드 우리 막 네. 항상 제 배경 음악이 그래요? 해바라기. 그렇습니까? 예. 싸이월드. 예. 뭐 근데 싸이월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라떼 음악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네, 맞아요. 그게 어떤 내 정체성 같은 거였어가지고. 그렇죠. 또 그 선곡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 나 또 음악하는 사람인 거를 음악 공부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흔한 음악으로 하기 싫은 거죠. 왜 그러시죠? 네. 아무튼. 웃기네요. 네. 마지막 노래는요? 마지막 곡은 이제 5집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곡은 사실 좀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 싱글 앨범에서 나왔던 유행가. 유행가. 네, 알죠. 네, 이 곡도 되게 신나고 좋아요.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일부러 그거는 이제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이 촌스러워진 거랑 촌스러움을 의도한 거는 완전히 전이죠. 그렇죠. 촌스러움을 의도한 곡. 그렇죠. 참 조원선님의 보컬은 진짜 그 되게 쓸쓸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도회적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뭐랄까 몽환적이고 이런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빠른 노래도 기가 막히게. 리듬을 왜냐면 리듬감이 너무 좋아서. 리듬감이 그렇구나. 안 좋으면 사실 그런 노래 하기가. 그러니까 사실 저런 아까 라틴 같은 음악도 뒤에서는 막 라틴을 되게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걸 쪼개서 쳐야 되거든요. 라틴은 뭔가 박이 안 맞으면 되게 큰일 나는 음악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쪼개서 하는데 이제 보컬은 또 되게 여유롭고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혹시 아세요? 뭐요? 에픽하이에서 에픽하이가 해픈엔딩이라는 곡에 이제 피처링을 조원선 씨가 하셨었는데 그 타블로님이 애초에 그 곡을 쓸 때 꼭 조원선 씨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조원선 씨가 안 부르면 난 이 곡을 안 내겠다 하고서 이제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 곡이 이제 딱 나왔는데 도대체 이 신인 가수는 누구냐? 조원선을 모르던 사람들이. 근데 그 곡이 진짜 잘 맞거든요. 조원선 씨한테. 약간 그게 그 노래가 롤러코스터 노래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원선 씨를 많이 모른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보물 같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음원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안 그쵸? 하시죠 지금 거의. 네. 1집에 4개로와 2집에 그리고 러브 바이러스, 네. 3집에서는 라스트 신, 네. 그리고 4집에서는 해바라기, 네. 5집은 5집이 아니고 그 싱글 5집과 싱글을 이제 합쳐서 유행가. 네, 유행가 골라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좀 지나간 그룹이긴 하지만 아까도 저희 토이프에 이야기했지만 언제 들어도 레트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동시대의 노래 그 음악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룹이고 그러니까 뭐 효리네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냥 한량 같은 아저씨가 개 키우는 아저씨처럼 이상순 씨요? 네. 이상순 씨가 그랬지만 이 팀의 음악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는 한번 좀 직접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네. 진짜 네. 추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또. 네. 진짜 사랑하는 밴드였고 사실 좀 해체된 게 되게 아쉬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상순 씨가 유학 가면서 네덜란드로 유학 가면서 이렇게 약간 좀 중단이 되고 사실상 우리 해체하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흩어지게 된 그렇지.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딱 그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남기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도 아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레전드로 남아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뒤에 뭐 그 김동률 씨랑 이상신 씨 같은 경우는 베란다 프로젝트 그 앨범도 되게 좋잖아요. 네, 좋아요. 또 다른 느낌이죠. 그 뒤로는 좀 어쿠스틱한 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상수님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네덜란드에서 그걸 배우셨는지. 또 DJ로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카가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 다 피해. 그게. 진우님은 실제로 이제 그 뒤에 히치하이커라는 이름으로 작곡가로 SM의 진짜 원래도 근데 프로듀싱을 원래 잘하시던 분이었고 네네. 원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잘 만들기로 소문나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그쪽 일렉트로닉 음악을 원래도 되게 잘 만드시는 분. 근데 이제 대중성하고는 그래도 좀 뭐랄까 진짜 그런 막 메가셀러 이런 느낌은 아니셨는데 그 아브라카다브라가 그냥 터지면서 맞아,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SM으로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아이돌 노래 엄청 많이 하시고 맞아요. 지금도 아마
네, 계속 하시는 그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하여튼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쿨트랙스 첫 번째 시간. 모든 것이 어색한 지금 첫 시간. 그니까요. 네. 알린님과 함께 해봤고요. 그 노래 잘하시는 알리님이라고 약간 알린. 레인입니다. 린. 알린. 린. 네. 외계인이요, 외계인. 알린. 자꾸 네, 민망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 멘트 더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을 해주셨는데 네.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이야기해 해주시죠.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꼰대가 돼가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라떼를 자꾸 이제 꺼내게 되는 게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되게 네. 조심스럽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 삶에서 일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되게 안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랑 있을 때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보다 뭔가 좀 어린 사람들이 그럼요. 절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나 때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근데 어쨌든 이런 장을 열어주신 거니까 이런 거 마음껏 해봐. 장을 열어주신 거라서 그냥 막 해도 돼서 그러니까 네. 특히 음악적인 얘기는 사실 저는 언제든지 꺼낼 준비가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네. 하니까는 되게 저는 좀 좋았어요. 그 저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이제 물론 동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또 자기들 다 살기가 바빠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여유롭게 할 그럼요. 네, 그런 시간이 잘 없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좀 판이 깔렸을 때 맞아요. 좀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네. 맞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네, 알린님과 함께 네. 네. 음악 이야기 이렇게 저희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거의 처음 아닙니까? 게다가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진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네,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진심이에요? 그럼요. 진심입니다. 예. 목이 건조한가 봐 여기가. 그게 아니고 원래 이래요. 원래 그 노래 못하는 애들이 특징인데 목만 쓰고 말을 하니까 발성을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요. 배가 충분한데 배 충분한데 힘 쓸 줄을 모르는 거지. 그게. 그렇죠. 코어를 운동을 맞습니다. 좀 하시던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쿨트랙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도 또 다 생업이 있는지라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진짜 잘했다 생각 듭니다. 맞아요. 네네. 아무튼 그래도 시간 될 때마다 좀 저희가 잘 한번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